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게 참 오늘 제가 여러분들 뵙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장 기초서부터 해서 이제 처음서부터 들으시면 나중에 한 6주 정도 지나면 야, 시장 참 재미있다 할 정도로 시장을 이제 기술적 분석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측면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하여튼 가능한 한 강의도 말씀드렸듯이 좀 섹시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저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성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생각으로 가장 이렇게 압축을 딱 시켜보면 이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방법이에요. 조건이자 방법인데 첫 번째가 시장에서 강세 시장이 시작한다는 신호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매도가 뭔지도 알아요. 시장이 그 정도로 쉽게 할 겁니다. 매수가 사는 겁니다. 예. 성공적인 강세 시장이 시작한다는 신호에 따라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시장보다 앞선 흐름을 보이는 선도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도주가 테마주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세 시장이 끝났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워렌 버핏도 그런 거 있죠. 위조건이 반대되는 현상을 가진 주식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키기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네 개가 야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강세 시장이 뭔지 그럼 강세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강세 시장의 시작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모르고 시장보다 앞선 흐름을 보이는 선도주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선도주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선도주를 어떻게 골라내는 것도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여기 딱 보면 좀 몇 가지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강세 시장이 끝났을 때 매도하는 거. 강세 시장이 끝난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강세 시장을 확인하고 선도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시장이 끝났다. 지금서부터 약세 시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이자 처음이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이니까 이제 주가죠. 이제 저 시장에 가면 두부 가격이고 콩나물 가격이고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엔 그런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따라 손잡고 저도 시장에 가보면 두부 가격이 아침하고 저녁이 틀리죠. 안 가보셨죠? 저 가거든요. 장바구니 들고 만약에 가면 아침하고 저녁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다 계시지만 두부라 그래서 다 같은 두부가 아니에요. 콩나물도 다 같은 콩나물이 아닙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다 같은 주식입니까? 아니에요. 아침하고 저녁 가격 틀리죠? 예, 틀려요. 똑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두부 하나 사고 콩나물 하나 살 때 여러분들 무의식 그냥 팍 사지 않잖아요. 굉장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따지는 거죠. 굉장히 따져요. 이 가격에 합당한 정도의 품질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을 내가 지불을 하고 살 정도로의 합당한 콩나물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관용적이죠. 베푸는 거예요. 안 따져요. 보이면 그냥
막 사는 거지. 백화점 세일 시장하고 똑같아요. 백화점 세일 코너가 있으면 살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사면 왠지 사야 돼요. 가서.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삽니다. 사고 난 다음에 가격을 안 따지고 일단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일이라고 써놨 그 문구 하나로 무조건 사고 나한테 필요 없는데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 괜히 샀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는 쪽은 일단 사고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만 앉아서 TV 보다가 눈은 지금 TV를 보는데 생각은 아까 샀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했나? 내가 이거 뭔 짓 한 건가? 그렇다고 물건처럼 바꿀 수 없죠. 네? 가서 바꿔줘! 이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라도 주식을 살 때 따지십시오. 따지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다른 스포츠와 비해서 유리한 점이 뭐냐면 추신수 선수도 타석에 들어서면 상대방 투수가 제대로 된 공 3개 던질 때 그 안에 쳐내야 돼요. 주식은요. 상대방이 공을 100개를 제대로 던져도 내가 안 치고 싶으면 안 쳐도 아웃이 안 돼요. 주식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볼만 칠 수가 있어요. 암만 스트라이크라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이 암만 좋은 거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돼요. 공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이 왔다 그래도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쳐내야 되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 안 사면 왠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왠지 나만 놔두고 막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심리 때문에 막상 딱 사면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요. 그게 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걸 극복해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격이에요. 그럼 그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지수가 형성될 때 그 가격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투자가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잖아요. 그죠? 중기는 일단 생략을 하면 장기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나 가격의 흐름들은 대부분 경기하고 기업 실적들을 반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요즘 경기 괜찮습니까? 요즘 경기 괜찮아요? 안 좋죠. 근데 주식시장이 왜 있어요? 차마 못 떠나는 거죠. 예. 기업 실적 괜찮습니까? 네? 예. 좋은 회사들이. 그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지금 강세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시장? 지금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강세 시장이 왔을 때에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거죠. 그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아니라 자는 게 불안해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신경 쓰면 됐는데 지금은 예. 유럽에 이제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수준이 아니고 이제 키프로스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이제 구제금융 받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심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세장에도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이니까 쟤는 강세다 이게 아니에요. 요즘 비 많이 오죠.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어제 같은 날 비 안 맞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적게 맞냐 덜 맞냐 하는 거지
폭풍우 쏟아질 때는 집에서 안 나오는 분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주식시장으로 연결하면 약세시장에서 대부분이 손해봅니다. 누가 덜 손해보느냐 하는 거고, 해가 떴을 때는 또 대부분이 비 맞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을 구분해 봅시다. 그럼 주식시장의 가격, 이로 네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네 가지인데, 여기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게 네 가지예요. 이거 외에 다른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또 있다 이러면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투표 맨날 하잖아요. 싫어도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본인이 싫어도. 자, 그럼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하고 가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같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두부 가격이 아침 가격이 틀리고 점심때 가격이 틀리고 저녁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시장이 파할 때 가면 떨이 하죠. 네. 주식시장도 왜 그러니까 부도나기 전에 떨이 하잖아요. 끝내기 전에. 근데 떨이 해도 사야 될 게 있고 안 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을 봅시다. 이 네 개의 가격은 다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시가가 뭘까요? 시가가 뭐예요? 시작한 가격이요? 네. 고가는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앞에 앉으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 얼굴 뭐 자세히 봐서 돈 나오는 거 없잖아요. 계속 질문을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 멀리 가서 막 질문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강의하면서 멀리 다니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이해하세요. 이제 좀 이따 휴식 시간에 커피 한잔 한. 고가는요? 제일 높은 가격. 크게 얘기해요. 여기 체포 안 합니다. 다 들으셔야 되니까. 저가는요? 네. 종가는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시작한 가격, 단순히 최고 높은 가격, 단순히 최고 낮은 가격, 끝나는 가격,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네, 깝깝한 거죠, 이제. 시가는 내가 어떻게, 시가가 시작한 가격,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시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래서 보면 밉죠. 내 다음에 오면 절대 앞에 안 앉으리. 시가라는 것은 전일 장이 있죠. 전날 장이 마감하고 다음날 시작되기 전에 생겼던 각종 사건이나 이슈들이 한꺼번에 압축돼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시가는. 예? 압축된 가격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즉흥적으로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가가. 그건 우리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가, 고가, 저가, 종가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특히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가 far east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 이렇게 보면, 조만할 때 우리나라 세계 지도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딱 중앙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렇게 보면 극동이에요, 극동. 저쪽에 동쪽 귀퉁이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땡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하잖아요, 주식시장. 일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특히 월요일 날은 토일요일 날 악재나 호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분석 틀 없이 시가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강 좋아 보이는 분위기면 그냥 막 높게 사고 나빠 보이는 분위기면 아침에 그냥 막 판단 말이에요. 근데 꼭 고르면 높아기 시작했다가 쭉 내려오고 낮게 시작했다가 쭉 올라오죠. 그런 우리 시장은 핸디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시가는 매우 즉흥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격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격의 높이가 그날 시장의 고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네? 장 시작하고. 이제 왜냐하면 딱 시가가 형성되고 한 1시간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차분해지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무슨 기준을 잡기 이전에 1시간 정도, 적어도 30분 정도는 심리들이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이제 그 시작하면서 막 즉흥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해서 야, 과연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가가 딱 만들어지는 건 최근 시장 심리들의 상승 한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가가 오늘 한계 수준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적어도 스윙 개념의 기간,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투자 심리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투자 심리가 약세 흐름이었으면 고가가 높게 잡힐까요? 낮게 잡히겠죠. 최근 흐름이, 미안합니다. 최근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더 갈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최근 흐름이 만약에 한 스윙 개념의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괜찮았다 그러면 고가는 높게 잡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시가하고 고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럼 장 시작하고 바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봐야 돼요. 어떻게 가나? 그 다음에 미국 속담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증시 격언입니다. 장 시작하고 1시간의 높이가 그날 가격 높이의 기준이 된다. 일본 속담에, 일본 투자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난 흐름이 그날의 방향타이다. 방향타. 네. 방향타가 뭔지 아시죠? 네. 너무 쉽게 한다 그래서 방향타까지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 고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저가하고 종가를 알아보죠. 저가는 아까 고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약 일주일간 형성되었던 투자 심리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지난 일주일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 저가가 낮게 형성이 될 확률이 크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적어도 만약에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괜찮았다면 저가가 그렇게 낮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가는 그렇게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을 켜놓고 분봉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의 상승 한계가 어떻게 되고 하락 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종가를 봅시다. 그 종가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하루 투자 심리의 최종 균형 가격이에요. 종가는 아까 그 시가는 매우 즉흥적이었죠. 종가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즉흥적인 거와 유동적인 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차이 있어. 네.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종가가 왜 유동적이냐면 여러분들 종가 때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종가 직전에 단일가 직전에 이 가격이 종가 때는 위든 아래든 퍽퍽 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유동적인 심리가 왜 반영이 될까? 보면 종가 가까이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장중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높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루 종일 올라오면 팔라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중 내내 기다려요. 좀 내려오면 살라고. 근데 시장이 내려오든 올라가든 어떤 결정을 내지 않고 계속 미루면 이제 2시 30분입니다. 이러면 이제 조마조마해서 야, 이걸 내가 팔고 넘어가야 되는지 사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제 결정을 내리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균형 가격으로 이렇게 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주식뿐만 아니고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죠. 선물이 이제 현물을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가 직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야,
내가 계좌를 보니까 이거 마진콜 혹시 당하지는 않은지, 가격이 이게 이제 그 반대매매 나갈 가격은 된 게 아닌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내가 반대매매 나갈 수 있는 가격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갖고 종가 때는 즉흥적으로 이제 가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주식 사고 팔고 이제 막 확 나오는데, 그 시간대가 보통 한 2시 20분서부터 2시 한 40분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이 되는 거예요. 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보면 종가 때 웬일이니 가격 확 올라왔을 때 있고, 이제 올라간다 싶었는데 하루 종일 오르다가 종가 때 가격이 확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오늘 끝나는 가격이니까 결정을 확 해서 그래요. 근데 통상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종가 때 급등을 하거나 급락한 종목,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급등이나 급락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오고, 이제 푹 빠졌던 것들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올라와서 시작을 하고, 갑자기 확 올랐던 것들은 빠지죠. 언제가 그렇게 심합니까? 종가가 유동적인 게 월말. 여러분들이 많이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줄기차게 사거나 줄기차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때 갑자기, 그 다음에 분기라든가 월말 되면 종가 때 갑자기 대형주들 있죠. 이런 가격들이 좀 심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형주들만 그러냐면, 이게 기관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 가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우리 펀드의 수익률, 뭐의 수익률의 근거가 높을수록 좋으니까, 가능한 한 월말 되면 이변이 없는 한 대형주들은 유동적으로 튕겨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시가고가, 저가, 종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가격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하죠. 시가가 시작됐을 때 즉각 진입한다? 안 한다. 좀 지켜봐야 한다. 매우 즉흥적이니까. 즉흥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입해도 되죠.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형성되기 한 2시 반이나 2시 한 40분 때까지는 차분히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보면 2시 20분서부터 2시 반 사이에 가격이 갑자기 팍팍팍팍 이렇게 된다거나 팍팍팍팍 올라왔다가 이제 그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심리들이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가격 심리들은 그렇게 반영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네. 자, 이제 캔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캔들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알아보려면 이제 캔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서양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하거나 시장의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분석 방법이 하나 있고요. 동양에서 만들어진 분석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동양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 때부터 분석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동양 쪽에서는. 여러분들 혼마 많이 아시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한테 혼마 이름 쌀 생각할 거예요. 쌀. 근데 남자들은 혼마 이름은 골프채. 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원래 혼마가 최초로 동양에서 이 캔들 분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쌀 시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도지마 쌀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유명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양 분석은 뒤로 하고 일단 동양 분석에 아까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있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건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 다음에 심리들, 그
그런 것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 그 시가저가 종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은 동양분석법이에요. 서양은 바 차트라는 걸 씁니다. 요즘은 이제 동양 캔들 차트로 많이 넘어오는데, 서양에 주로 쓰는 게 이제 바 차트들이고, 동양은 캔들 차트를 많이 씁니다. 캔들 차트에는 보면, 캔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쫙 맨날 우리가 HTS 이렇게 키면 차트 쫙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게 차트의 방향이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이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뭐냐면 그 이제 강물과 같은 시장에 차트라는 건 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캔들은 노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 없이 보트만 타고 강물 탐험에 나선 거예요. 끝까지 갈까요? 노 없이 우리가 보트 타고 강물을 막 이렇게 다니면 살아남을 확률이 클까요? 아, 젊은이가 용기가 있어야지. 어? 확률이 적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물론 노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살아남을 확률이 뭐 100%다 이러진 않지만 적어도 노 없이 보트 타는 것보다는 노 가지고 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뭐 저기 저 앞에 뭐 바위가 있을 것 같으면 노로 막 피하고 아니면 노 안 갖고 타면 이래도 돼요. 손으로 막 이래도 되지만 그건 좀 뭐 발을 넣든지 상관없지만 노는 바로 캔들이 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바위가 보인다든지 앞에 좀 뭐 이제 안 좋은 현상이 생기면 그 노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피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고, 캔들의 장점이 바 차트와 서양의 바 차트와 동양의 캔들 차트의 장점을 이렇게 왜 캔들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 그 캔들은 바로 향후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 차트보다는 좀 더 세밀히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노를 한번 깎으러 가보죠. 에? 노 깎는 거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가와 캔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 뭐 너무 쉽다 그래도 나중에 어려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가죠. 우리가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배웠으니까 시가의 의미도 알고 종가의 의미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가와 종가의 매매 심리가 가장 압축되어 있다는 거 보셨고, 시가는 매우 즉흥적이고 종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캔들 그리기의 중심은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수평으로 그려요. 근데 이게 시가인지 종가인지는 모릅니다. 일단 하나 그려봅시다. 시가와 종가는 수평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를 수직으로 이어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가이고 무조건 하여튼 이런 게 저가이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캔들은 중심이 시가와 종가고요. 동양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가 개념입니다. 끝날 때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우리가 저 강의하면서 용어를 잘 써야죠. 중간은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중간은 아무 의미 없죠.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캔들을 그릴 때는 자 보십시오. 만약 이게 시가이고 종가는 수평으로 그린다 그랬으니까 이게 종가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이고 여기가 종가이고 여기가 시가인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두 개 다 뭐 고가는 고가로 잡힐 때고요. 저가는 저가로 잡힐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의미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와 했다가 끝날 때 가격이 더 내려왔어요. 심리가 어떨까요? 그날 심리가 어떤 거예요?
아, 참고로 매수는 사는 거고요. 매도는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에 아침에 시작할 때 높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날 심리가 어떨까요? 매도세가 강함. 그러니까 그날 이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침에 시가 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얼굴 색깔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얼굴이 파래지는 거 아니죠? 기분 좋을 때는 얼굴이 흥분해서 빨개져. 황당한 일 당하면 파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높게 형성되고 종가가 낮게 형성되면 이렇게 파란색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입니다. 동양에서 종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자 봅시다. 그럼 이쪽을 보면 고가이고 저가인데 시가보다 종가가 더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세다. 그러면 그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빨개지는 거죠. 이제 막 후끈후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빨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시가가 종가보다 크면, 여기 시가가 종가보다 크면, 위에 높으면 파란색 혹은 흑색으로 그립니다. 검은색. 네,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가가 종가보다 작으면, 종가가 그러니까 더 크면, 여기 보면 빨강색 아니면 하얀색으로 그립니다. 하얀색.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죠. 제가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괜찮다 그랬죠. 네. 이제 본인은 괜찮다는 얘기 안 하는데 왜 괜찮다 하십니까? 아니 젊은이니까 뭐야죠? 이해하죠? 예.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그럼 보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복도 한꺼번에 몰려오고 화도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랬나 봐요. 한꺼번에.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떤 심리가 생겨버리면 반대 방향의 새로운 환경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심리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보자고요. 파래졌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질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해서 포로죽죽해질 확률이 높을까요? 파래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요. 얼굴이 계속해서 빨개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란 색깔이 좋습니까? 빨간 색깔이 좋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디에다가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인데 좀 얼굴이 컸죠? 그죠? 네. 근데 왜 시장에 있어요? 파란색이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은 아까 강세시장하고 약세시장 우리 처음 시작했죠. 그럼 강세시장일 때 여러분들이 지수라든가 주식이 무슨 색깔이 많겠어요? 빨간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약세시장일 때 우리 시장의 이 차트를 보면 무슨 색깔이 많겠습니까? 파란색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제가 또 드리죠. 주가가 요거는 지워도 되죠?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 필기 안 합니다. 이제 싹 안 하다가 나중에 한 번만 더요 막 이럽니다. 이제 보면 자 주가라는 거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이런 사이클을 가지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 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고점에서 우리가 단 오늘 배운 것까지만 하자고요. 분석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배운 거로만 우리가 딱 보면 갑자기 여기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캔들들이 계속 파란 캔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도세가 강하고. 네? 매도세가 강하고. 네, 매도세가
예, 주가는 자꾸 올라가더라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일단 우리가 색깔로 보면 그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빨간 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 주가 분석이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보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빨간 캔들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파란 캔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 캔들이 파란 캔들에 나오는 개수보다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빨간 캔들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데 파란 캔들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이 가격대에서 알게 모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라는 얘기예요. 캔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만간에 노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저 앞에 바위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슬슬 피해 나가야 돼요. 바위인지 알면서도 확인하자 이러고 이제 막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그래도 돼요. 용기가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에는 몸통이라는 게 있어요.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 캔들의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팁이에요, 팁.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내갈 수 있는 그러한 팁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캔들에 우리가 그림을 보는데, 아까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요. 여기 파란색이 있었고, 이렇게 생긴 빨간색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매도세가 센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색은 매수세가 센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모 사각형 있죠, 요걸 캔들에서 몸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통.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파란색이니까, 네, 이게 파란색이었으니까 여기가 시가이고 여기가 종가죠. 예. 이게 빨간색이니까 여기가 시가이고 여기가 종가예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크기를 우리가 몸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림자. 이게 이제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뭔 논란이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보면 꼬리 이잖아요. 꼬리. 예. 근데 이게 꼬리가 아니고 섀도우라 그래요. 그림자. 그림자.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 쉽게 갑시다. 위에 있으니까 위 그림자,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그림자. 여기 위 그림자, 아래 그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음봉일 때는 시가하고 고가가 위 그림자가 되는 거죠. 음봉일 때는. 맞잖아요. 양봉일 때는 종가하고 고가가 위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래 그림자는 음봉일 때는 종가하고 저가가 아래 그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봉일 때는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분석을 자꾸 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것만 알면 되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색깔 구분했죠? 색깔은 그 캔들의 건강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빨가면 우리가 얼굴이 빨간 사람이 있으면 건강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파라죽죽하면 건강해 보여 이러면 욕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캔들의 색깔은 그 주식이나 지수의 건강 상태를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캔들의 몸통과 그림자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시장에서 저 몸통과 그림자를 다 분석을 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매수와 매도세 중에서 누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몸통과 그림자, 색깔 요 세 가지만 딱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이 시장을 끌어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우린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강 판단해서 색깔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제 캔들과 몸통의 기본적인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양봉이죠. 화이트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빨강색, 검은색 아니면 파랑색. 자, 요 용어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강의에 오신 분들 꼬리가 아니고 그림자, 섀도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그림자 한다 그래서 주식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원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아까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에 접근할 때 시간 단위로 보면 정통적으로 보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형성이 돼요. 봤습니까? 월봉 봤어요? 네, 주봉 봤어요? 일봉 봤어요? 어때요? 그냥 봤어요? 근데 보면 이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월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 월봉 매매하는 사람이야. 주봉 갖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봉 받고 매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제가 이걸 드리려고 해요. 자, 성공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 그 아카데미 하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격 판단의 기준은 월봉을 사용해 갖고 10년 전후의 주가 흐름을 체크한다. 그래도 월봉을 사용해서 그냥 월봉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월봉을 이렇게 보면서 한 10년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봐야 돼요. 왜 볼까요? 주가 수준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주가가 높다, 낮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이 다 하셔서 가치 평가가 된다 그러면 이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치 평가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과거에 비해서 이 주가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월봉을 사용해서 10년 전후의 주가 흐름을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봉을 사용해서는 2년 전후의 주가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 봐라 하는 거예요. 2년 정도, 2, 3년 정도 주봉을 이용해서 체크해 봐라. 일봉은 이제 매매 타이밍을 설정하는데 많이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틱봉 가지고 매매 타이밍 쓰는 게 아니고요. 일봉이 모든 분석의 기준이 되지만 적어도 일봉, 주봉, 월봉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봉에서 매매를 했어요. 일봉에서 매매를 하는데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봉으로 갑니까? 주봉으로 가요? 네. 국회에 대한 맹세를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법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일봉으로 매매를 하다가 안 되면 분봉으로 가요. 내가 분봉에 자신 있다 그러면. 분봉으로 매매하다가 안 되면 뭐로 가요? 틱으로 가는 거죠. 틱도 맨 처음에는 겁먹고 한 500틱 이상 쓰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2틱, 3틱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을수록 가는 거고요. 실패를 거듭하거나 자신감이 없을수록 기간 단위를 늘려야 됩니다. 일봉에서 안 되면 주봉으로 가야 돼요. 주봉에서 안 되면 월봉으로 가야 돼요. 월봉에서 안 되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일봉에서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주봉을 가도 안 되고 월봉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뭔 연봉까지 갑니까? 일단 쉬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 골프 치는데 연습을 더 해갖고 와야지. 그죠? 그래야 늦는 거예요. 자, 그런 10년 전후를 분석하는데 주가 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월봉. 그러면 월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월봉도 한 캔들이 마찬가지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월봉의 시가는 월봉의 한 캔들은 1개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0일 동안 생겼던 거래가 한 캔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첫 거래일의 시작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의 심리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왜? 지난달 분위기가 6월달하고 7월달 넘어오는 중간에서 모든 사건과 이슈들 6월달의 심리들이 그대로 7월달에 반영이 돼서 시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월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그러면 우리가 월 고가를 예측할 때 우리가 일봉으로는 아까 적어도 일주일 단위의 흐름을 보자 그랬죠. 그럼 월봉으로 몇 개월 볼까요? 월봉이라니까요. 일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5, 6개월 정도의 고점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월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저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5, 6개월 전에 저가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나 하고 봐야 되고, 종가는 월 마지막 거래의 마지막 가격이 종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매우 유동적이다. 월 종가가 이제 일 종가도 마찬가지고 월 종가도 유동적이에요. 6월 달에 대형주 보셨죠? 6월 말에. 예? 좀 오른 정도가 아니고 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종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반영됐죠. 이게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차트 만들어 놓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월봉이 아니에요. 몇 년이요? 10년 전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과 판단하라.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체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봉으로 갑니다. 한 캔들의 시가고가 저가 종가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만 주봉상의 한 캔들은 5일간의 거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5일간. 그래서 보면 첫 주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9시 땡 하면 그게 주봉의 시작이자 일봉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월요일에. 자, 주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그러면 그 주의 고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하려면 적어도 앞 4, 5개 주의 고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도 앞에 캔들의 4, 5개 정도는 저가를 어느 정도 확실히는 안 할더라도 흐름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가는 금요일의 마지막 거래. 자, 장마감 10초 전 뭐 이럴 때 이제 막 거래하는 거죠. 땡 하면 그 주에 마감이 돼요. 그럼 자 봅시다. 일봉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봉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9시 땡 하면 시가가 만들어지고 일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일 동안의 고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주간 고가, 주간 저가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금요일 15시 땡 할 때 마지막으로 형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주봉은 일봉 거래가 며칠? 일봉 캔들의 5개가 주봉의 한 캔들이 되는 거고 일봉 캔들의 20개가 월봉의 한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월봉이 이렇게 양봉이에요. 예? 근데 오늘 마이너스 20포인트예요. 이걸 일봉으로 보니까 월봉은 이만한 양봉인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팁입니다. 월봉이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왔고 지금 일봉은 마이너스 20포인트예요. 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20일 동안 매수가 많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도 심리에 지금 시달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월봉으로 이만한 음봉이 있는데 지금 막 올라요. 네? 야, 우리 시장 강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좀 이따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몸통 그런 것들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자, 이제 또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콘서트 하면 또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원래 콘서트 하면 막 밴드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같은 얼굴 계속 나오니까 재미없죠. 우리가 이제 캔들을 알아봤고 전체 시장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있죠. 이전 시간에 알아봤던 두 강의 정도는 진짜 쉽지만 초보적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으셔야 되고, 그 강의에 이어서 이제 3강째는 색깔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지만 이거는 제가 강의 2시간 이전 두 강의 쪽에서 이미 다 이렇게 녹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 강의 들으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레벨을 살살 높여 놓습니다. 끝날 때 되면 레벨이 무척 높아질 거예요. 6주 끝나면. 자, 봅시다. 제가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지난 두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깔은 이거 인정하시죠? 네. 매수와 매도의 힘을 파악하는 거고, 캔들의 색깔은 시장의 건강 상태. 벌거면 젊은이 건강하구만. 이 퍼러면 건강하구만. 이러죠. 그죠? 퍼러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고, 자, 그래서 캔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그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감정적인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심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캔들이 빨갛다는 얘기는 그 주식이나 그 시간 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네, 아주 좋은 거죠. 그죠? 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후해지는 거고, 이제 파란색이라 그러면 좀 심리가 우울해지고 위축되고 불편하고 막 이런 거죠. 이제 그걸로 우리가 캔들의 색깔은 감정, 심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투자의 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감정 파악을 잘 못했었어요. 제가 지금 그때 캔들을 공부했었으면 많이 안 맞았을 거예요. 감정 파악을 못해가지고 화났는데도 계속 까불다가 왜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왜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애일수록 막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고 부모님들은 가만 앉아 있으라 하죠. 근데 어린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감정 조절을, 제가 감정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까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 야, 아버지 얼굴 색깔이 저렇고 분위기가 이상하면 딱 조용히 있어야 되고 괜찮을 때 뛰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면 저한테 기준이 생긴 거죠. 그죠?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기준이 하나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심리 파악을 왜 할까요? 심리학자 되려고 심리 파악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심리 파악하는 이유는 아까 그랬습니다. 시장이라는 강에 차트라는 보트를 타고 왜? 캔들이라는 노를 젓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캔들에 아직 자세히는 안 배웠습니다만 노가 하나 적당히 하여튼 대강 깎았어요. 가는데 저 앞에 바위가 나타난다, 소용돌이 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방향을 틀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캔들에는 심리가 녹아져 있고, 그 심리를 아는 것이 미리미리 반전 시그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올라가던 게 내려가고 내려가던 게 올라가는 걸 반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미리 노를 막 젓는 거예요. 반전 시그널도 아닌데 노를 계속 저으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에 구둑살만 생기는 거예요.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전 시그널이라고 판단됐을 때 노를 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배우는 이유는 반전 시그널을 파악을 하고 그때 노를 저까 막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계속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캔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흰색 코는 빨강색.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지난 2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녹아난 것 같아요. 매수의 힘이 강하고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크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요. 야, 빨간 캔들 나오는데 다음날 빠지대. 모든 분석은 100%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확률로 가야 돼요. 확률. 추신수가 나올 때마다 안타 치고 홈런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 하는 거고. 자, 파랑색이나 검은색 매도의 힘이 강하고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상승할 확률보다 크다. 이거 이제 우리가 다 알죠? 네. 그럼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 강의 마무리할 때 되면 이제 요번 강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강의 마무리할 때가 되면 이제 검색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검색 조건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빨간색이 좋잖아요. 왠지. 주식시장만 빨간색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군대를 적군 막 이러잖아요. 기업이 안 좋아졌을 때 적자 났다 막 이러는데 주식시장만 빨간색이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월봉이든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월봉이 적어도 빨강색인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종가가 시가보다는 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게 1차 조건입니다.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이게 매수세가 더 강한 거지, 매도세보다. 빨간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색깔들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죠.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보셨고,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안 한 사람들도 있죠. 내가 숙제하느니 선생님이 숙제 왜 안 했어? 그러면 알아서 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때려 이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숙제를 하나 내면 되죠. 아까 시가보다 종가가 크면 빨강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파랑색. 그럼 시가하고 종가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으면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도지인데 시가하고 종가가 같으면 색깔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막 가는데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으면 그거는 검은색으로 다 그리나요? 그럼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숙제입니다. 빨간색 같은 예? 저는 유도 질문해도 잘 안 넘어가거든요.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고민이 안 될까요? 고민될 거 아니에요. 시가하고 종가가 다르면 이거 색깔이 바뀌는데, 그럼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을 때는 뭐로 그릴래? 네? 그러니까 유도 질문인데 대답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해서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므로 해서 뭘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철저히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초를 알아야 상황 판단이 돼요. 우리가 메가드 장군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위대하죠. 네? 근데 노병이고 군대에서도 베테랑이 매번 승리만 해서 베테랑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투나 타이거 우즈가 나올 때마다 우승하나요? 아니요. 노병이고 베테랑이고 이런 분들은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지만 내가 그 환경에서 승리든 패배든 적절히 조절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존해 나간다는 거죠. 네? 생존 못하고 죽으면 베테랑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전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존, 주식시장의 가장 최선의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을 해야 다음에 큰 장이 오든 어떤지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생존을 못하고 이번 장에서 내가 크로즈가 되면 다음 장에 큰 게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확률을 높이되 투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투기 종목이 뭔지는 알죠, 우리. 그죠?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뭐가 투기인지 뭐가 투자인지 대강 이제 구분은 가실 겁니다. 예, 그게 제가 투자하고 투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한번 구분을 해드릴까요? 어떤 건지. 좋죠. 반갑습니다.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가위바위보. 이겼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되게 잘하네. 이게 타고난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거고. 제가 주먹을 낼 겁니다. 네? 주먹 2번, 가위 1번 낼 거예요. 네? 입력됐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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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금 후자가 투자고 전자가 투기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투기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아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통밥이죠. 운에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는 내가 뭘 낼지를 알고 있었잖아. 사전에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이기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예시해 준 거는 우리 집 쉽게 하려고 내가 가르쳐 준 거고, 시장에는 시장의 현실이 어떨까요? 나 주먹 낼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오래 생존하고 남으려면 내가 지금 주먹 낼 거야 하는 게 저게 진성인지 가짜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해내야 되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투기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투기와 투자는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색깔을 배웠고 이제 몸통을 배울 거예요. 몸통은 직사각형이 몸통이라 그랬죠. 근데 이 몸통은 시가와 종가의 가격 범위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요거 다 우리 이제 시가와 종가의 가격 범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이거는 매수와 매도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시가하고 종가니까 힘의 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이거하고 어느 게 힘이 더 큰가? 자, 시가가 여기입니다. 네? 종가가 여기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가가 여기고요. 네? 종가가 여기입니다. 시가와 종가니까 이게 몸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를 참 섹시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섹시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매도세가 센 겁니까? 2번. 예? 색깔을 봐야지. 색깔 나왔잖아요. 이게 시가고 여기 종가. 요것도 시가고 종가. 어느 게 두 개 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다 매도세가 세잖아요. 매도세요. 어느 게 더 세냐 이거죠. 2번이 더 센 거예요. 그죠? 네. 둘 중에 뭐 살까요? 1번. 그럼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함정 질문 많이 하죠. 안 사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안 사면 체포한다 그러면 뭘 사야 돼요? 아니 체포하면 또 우리 또 체포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굳이 너 주식 둘 중에 하나 안 사면 체포할 거야. 그럼 우리가 뭘 사야 돼요? 1번 사야 되는 거예요. 몸통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거꾸로 가죠. 캔들이 여러분들 제가 아주 소문이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어렵죠. 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시가가 얘 너무 큰가요? 시가가 여기라고 하고요. 종가가 여기고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모칸이면 매수와 매도의 힘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가보다 종가가 크니까 빨강색이겠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느 주식을 살까요? 두 개 다 괜찮죠? 예. 그럼 굳이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뭘 살까요? 어느 게 강해요? 2번. 예, 2번이 강하죠. 이제 1번, 2번 안 써도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아시죠? 예? 이걸 사야 돼요. 근데 자,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2번 살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2번 살까요? 1번 살까요? 2번. 자, 잠시만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다수결로 갑시다. 1번. 1번. 네, 시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자, 2번. 감사합니다. 다 2번이래요. 이제 우리 손들기에서 밀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2번을 실질적으로 산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테크닉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는 건 2번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볼거잖아요. 그래도 얼굴도 큰 사람이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얼굴도 좀 크고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사야 돼, 저거. 자, 몸통은 그런 의미고요. 양봉 봅시다. 양봉. 이걸 우리가 양봉이라 그러고 전문용어로 마르보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아까 몸통이 매수 매도 힘의 크기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저 양봉은 단기적으로 매수의 힘이 집중된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심리가 작용했냐면 요거 지금 안 사면 나놔두고 계속 갈 것 같은. 그래서 와 사는 거예요. 시가가 낮게 형성됐다가 종가는 높게 끝나는데 대개의 경우 2번 사신다 그랬죠. 이후 주가는 일시적으로 매수 집중으로 인해서 매수의 힘이 주춤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럼 언제 사요? 언제 삽니까? 2, 3일 지켜봐야 돼요. 네? 뭐하고 똑같냐면 달리기 우리가 했는데 100m 막 뛰고 나가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m 뛰고 들어온 사람한테 니 1000m도 한번 뛰지? 이러면 쉬자 이런 거. 이것도 쉬는 거예요. 이게 양봉입니다. 이거는 배웠어요. 몸통이 크면 클수록 매수세는 강하다. 그 대신 이전 캔들보다 큰 몸통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매수가 집중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캔들 보면 2, 3일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타이밍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봉을 한번 보죠. 음봉은 여기 색깔이 바뀐 거겠죠. 여기 시가고 이게 종가고요. 이거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네. 이거 이제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 저게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요. 보이죠? 이 젊은이 착하구나. 거짓말을 못하네. 얼굴이 양봉입니다. 빨개 얼굴이. 자, 저 음봉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도의 힘이 집중한 거예요. 갑자기 악재가 나왔다든가 이러면 와 하고 팔자 일단 팔고 보자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 음봉의 몸통이 크면 클수록 매도세도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당장 팔아야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거 우리나라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죠. 대개의 경우 이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끔 때때로 어쩌다가 이후 주가는 일시적 매도 집중 현상으로 매도의 힘이 주춤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큰 양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과매수, 큰 음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과매도.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이거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 음봉. 이게 이제 양봉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과매수 국면이니까 2, 3일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과매도 국면이니까 2, 3일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2, 3일 쉬는 과정에서 2, 3일 동안 진행되는 캔들이 요 구간에서 나타나냐, 하프로에서 요 구간에서 나타나냐, 요 구간에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후 주가 방향이 틀립니다. 여기도 이 이후에 이런 큰 매도 집중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 진행되냐, 여기서 진행되냐, 여기서 진행되냐, 여기서 진행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나 매도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쉬어가는데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양봉인 경우 1번, 2번, 3번까지만 이후에 보통 한 3개에서 5개 캔들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또 거의 또 그렇게 돼요. 캔들이 3번 범위 내까지만 있으면 오를 확률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고요. 1번에 있을수록 죄송합니다. 1번 범위에 있으면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두 번째 강력한 상승, 세 번째 상승, 비리비리 거의 저점까지 와가지고 요 정도 올리다가 마는 그러한 형태고 네 번째 이런 양봉이 나타나고 이어지는 캔들이 네 번째 구간에 들어오면 이거는 상승보다 하락으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큰 음봉이 나타났으면 이후 나타나는 캔들들이 4번 범위에 남아있으면 가장 강력한 하락, 두 번째 이것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하락, 리바운딩이 돼도 세 번째까지 요 구간, 그러니까 4번, 3번, 2번 구간까지 있으면 아직까지 하락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그 하락 기운이 4번이 가장 강하고 3번이 그 다음이고 2번이 강한데 만약에 이후에 3일에서 뭐 며칠간 진행되는 주가가 이런 음봉 만들어 놓고 1번 범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아니고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게 몸통입니다. 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캔들을 배웠어요. 노입니다. 노. 갑자기 왜 표정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할만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6주를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6주 이후에는 시장 흐름을 다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분석의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대강 이제 흐름들은 이제 다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색깔 지금 몸통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까? 네? 네. 아까 우리 공부를 했죠. 꼴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강의 시간에는 섀도우라고 한다. 그림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림자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캔들 하나로는 심리 파악과 더불어서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콘서트를 또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콘서트 우리 괜히 그 젊은 시절에 콘서트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콘서트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겠지만 제가 계속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것만큼 재밌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깔, 몸통, 이제 캔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이제 그림자 하나 정도만 다 알고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우리가 이제 몸통이나 색깔, 그림자를 총칭해서 우리가 다 우량하다라고 봤을 때 2,000개 종목을 계속 이러면 눈에 뻘개지죠. 그죠? 다 찾으려면 신호 검색식 같은 거 하나 탁 만들어서 엔터키 탁 치면 쫙 볼라냈을 때 몇 종목 정도 나올까를 한번 시간 나면 보겠습니다. 그림자부터 봐야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한 방법도 있답니다. 2,000 종목 계속 눌러볼 필요도 없답니다. 자, 그럼 먼저 보면 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매수와 매도의 힘이 큰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매수와 매도의 힘이 큰 것이다.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게 음봉이고요. 요거 양봉이라고 한다면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이랬어요. 되게 싫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시가이고 이게 종가죠. 반복해야 돼요. 같은 아는 거라도 계속 반복해야지 그게 배겨요, 몸에. 가슴에 싹 녹아납니다. 그럼 이게 시가면 이게 윗그림자죠. 뭐야? 여기 윗그림자는 요게 고가였으니까 아침에 땡 하자마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럼 요게 무슨 힘일까요, 여러분? 매수의 힘일까요? 왔어? 팍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매도의 힘이에요. 네? 그럼 요거는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확 팔았다가 쫙 올린 거죠. 그러면 아래 그림자는 매수의 힘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제가 또 가죠. 요런 게 있고요. 요걸 좀 애매하게 가지고, 애매하게 가면 대답하기가 참 힘드니까 확실하게 결정을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윗그림자입니다. 윗그림자고 똑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두 개, 일단 몸통이 음봉이니까 매도세가 센 거죠. 네. 둘 중에 어느 게 매도세가 더 셀까요? 2번. 예. 2번이 세죠? 둘 중에 어느 거 살까요? 둘 중에 어느 거 살까요? 안 사야죠? 근데 안 사면 체포된다 그러면 뭘 사야 돼요? 이거 사야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이거 사요. 왜 사냐면 싸게 보이거든요. 많이 내렸거든요. 손은 일로 간다고요. 생각은 저걸로 하면서 손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싹 만들어집니다. 자, 몸통이 또 있어요. 무슨 색깔 그릴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할지 다 압니다. 혹시 뭐 질문할지도 알아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그거 피해 가려고. 아래 그림자입니다. 아래 그림자. 어느 주식을 팔까요? 어느 주식 팔까요? 안 팔아야죠. 그죠? 안 팔아야 돼요. 근데 안 팔면 체포한다 그러면 어느 주식 팔아야 돼요? 이제 1번, 2번 없어도 알죠? 이거 파는 게 나요. 원래는 안 팔아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분이 탁 되고 쉽잖아요. 그죠? 아주 간결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야, 주식이 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골프는 잘 못 칩니다만은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는 평지에서 하죠. 그죠? 연습장이 이렇게 된 연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편편한 데서 계속 칩니다. 잘 맞아요. 필드에 나가보면 편편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막 평상시 실력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공을 손으로 친 건지 발로 친 건지 정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공부도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를 갖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다 이렇게 기본에 맞게 탁탁 왁구가 맞춰져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상황이 막 급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구간 요소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학습하는 게 귀찮아서 기본마저 무시해버리면 노 없이 뭐 하는 거 알죠? 지난 시간에 뭐 손이 거의 뭐 물갈퀴 달리고 이러면 이래 됩니다. 노 없어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필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를 묻는 거죠.
제가 좀 악동 기질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예? 어느 것 팔까요? 어느 종목을 팔아야 됩니까? 네. 어느 종목을 살까요? 두 종목 중이면 2번은 가야지. 2번 사야 됩니까? 1번은 팔고 2번은 사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립니다. 이 그림자와 몸통의 크기를 비교해라 하는 얘기예요. 몸통이 뭐예요, 요게? 매수의 힘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윗그림자가? 매도의 힘. 그럼 요게 지금 매수의 힘이 큽니까? 매도의 힘이 큽니까? 예. 매도의 힘이 크면 계속 사야 되는 거지, 그죠? 일단 팔고 봐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색깔이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색깔이 양봉이라 했다 하더라도 그림자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개를 주면 둘 중에 뭘 팔까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팔아요. 만약에 왜 요걸 파냐면 요거는 지금 남은 상태고 요거는 손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올라올 때 팔 거고 지금 남아있는 요걸 팝니다. 같은 매도세라도 남아있는 쪽을 팔아요.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유일하게 인간의 본성하고 거꾸로 가는 심리들이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게 뭐냐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높으면 빨리 내려와. 위험하다. 높으면 위험하답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뭘 안 해도 괜히 높이 올라가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로 뭔 종목을 사요? 무지하게 빠진 거. 막 내려가는 거. 안전하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거는 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러죠.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올라가는 건 손을 못 대요. 그건 우리 잠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개인의 잠재의식들이 시장에서 표출되는 게 군중의 심리들 아닙니까? 개인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군중이에요. 개인은 용기를 내서 뭘 하기 힘들지만 군중이 누가 방향만 정해주면 군중은 물밀듯이 갑니다. 왜냐하면 초법적이거든요. 예?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예비군 훈련 가봤어요? 네. 이런 복장 입고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복장 입고 행동 함부로 못하죠. 요 복장 입고 그죠? 근데 군복 입으면 사실 좀 행동이 틀리죠. 그죠? 같은 군복 입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개인의 심리와 군중의 심리예요. 군중의 심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갈 것 같고 주가가 내려가면 끝없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팁 2개 드렸어요. 윗그림자가 몸통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수에는.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매수와 매도 힘이 크니까 몸통보다 사는 거는 윗그림자가 몸통보다 작아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 일단 캔들의 그림자 위 또는 아래 위치에 따라서 캔들의 색깔 힘의 강도가 측정이 가능하고 양봉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매수의 힘이 강한 것도 아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음봉이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의 힘이 강한 것도 아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점점 힘들어지십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뭐야 막 이럽니다. 아, 이게 어려워집니까? 다음 시간에는 금연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생수병을 한 5개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어렵거든요. 네. 이거보다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그 가능한 한 이 네모통에다가 얼음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꽉꽉 해갖고 찬물 막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재밌기도 하지만 지금 시간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 요 정도를 극복하셨으면 다음 시간에도 저절로 극복되게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신 거죠? 다 아셨죠? 네. 이거 못 알았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검색하는 거 안 하고 계속 저것만 할 거예요. 알 때까지. 그 일반적으로 매도의 힘 길수록 강함, 윗그림자. 이거 이해가죠? 윗그림자. 일반적으로 매도의 힘을 의미하는 거고 윗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매도의 힘도 그만큼 강하다. 만약 그 윗그림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한테 캔들 강의를 듣지만 이미 뭐 웬만한 기술적 분석 강의하는 데는 다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심심해서 듣는다 이러고 듣더라도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선이라고 해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또 요것도 요렇게 이전 고점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이 아래에 있다가 이동평균선에 올라오면 저항받는다는 거 다 아시죠? 고점 부근에 오면 저항받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오기 전에 먼저 꺾이는 거고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그죠? 기술적 분석 조금 하는 사람이면 그 가격 오면 저항받는다는 거 다 알고 그 가격 오면 지지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그 가격에서 매매할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노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예? 이게 저항이니까 얘도 이렇게 이전 고점에서 저항선 받으러 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고점을 딱 큰 몸통보다 큰 그림자를 가진 경우 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요.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면 저항선에 도달된 상태다. 예? 시장이 과매수 혹은 매도세가 지금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 봐요. 심리입니다. 이것도 캔들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제 아마 강의 있을 때인가요?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 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다 다 저항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요다가 다 팔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전에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거 잠깐 왔다가 꺾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짝 또 돌파를 해놔요. 저항선이 돌파되면 일반적인 기술적 이론은 뭡니까? 저항선이 돌파됐으니까 사야죠. 잘못 팔았나 보다 와 하고 사면 윗그림자 싹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고 저항 끝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속임수, 노이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트러스트.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이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종목마다 이런 거 가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음봉이고 양봉이지만 윗그림자가 저렇게 길어지면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전 고점이나 이동평균선상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주식이 지금 매도세가 출현했구나.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판단을 해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팁 드린 게 뭐요? 윗그림자가 몸통보다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양봉, 음봉 상관없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자입니다. 아래 그림자는 일반적으로 매수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그림자도 길면 길수록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래 그림자가 짧으면서 매수의 힘이 강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그림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또 아까 그거하고 반대의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모르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매매해서 여러분들하고 전투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기술적 분석 알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다가 여기 이동평균선 부근에 오면 지지받을 거라는 거 아는데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대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밥으로 좀 그렇든지 뭐 방송용은 안 되니까 그렇든지 웃기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요. 시장 냉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지지될 거라는 거.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지지되기 전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살짝 여기서 장중에 붕괴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지될 거라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지선이 붕괴됐으니까 팔자 막 나가면 오후 딱 되면 싹 요렇게 해놓는 거예요. 요게 아래 그림자가 몸통보다 가위바위보 할 때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자의 경우 전 저점 부근이거나 아니면 지지선이 되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나타나면 그것은 지금 지지선에 도달된 상태거나 아니면 지금 강력한 과매도 국면에서 매수세가 받아내고 있다 해서 출현했다. 나중에 보면 다음 주 시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뭐라고 불리는지도 배울 거예요. 그래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요런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출현한 상태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지만 양봉, 음봉도 색깔로도 구분이 중요하지만 아래 그림자가 몸통보다 적어도 크다 그러면 양봉이나 음봉 상관없이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요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양봉입니다. 네? 요것도 요렇게 양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봉은 언제 사용하냐면 일봉을 가지고 매매하다가 계속 실패하니까 분봉으로 가고 분봉에다가 안 되니까 뒷봉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분봉은 언제 사용하냐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죠? 그럼 똑같은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우리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겉모양 보고 진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부터 해요? 요즘은 MRI 이러지만 옛날에는 엑스레이 바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투시에서 안을 봐야 돼요. 진짜 건강한 건지. 그죠? 안을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이게 일봉이면 분봉을 보는 거예요. 분봉. 그래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쳐요.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라고 치고 똑같이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분봉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예? 이쪽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게 몇 번? 1번. 예, 안 써도 되죠. 그거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시가예요. 시가로 시작했다가 땡 하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올랐어요. 가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얘는. 이것도 이렇게 그려지죠. 이것도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심리의 중요성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이너스 50포인트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주식시장 어떨 것 같아요? 플러스 50포인트 날 것 같아요? 심리는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오늘의 마이너스 50포인트가 나면 내일 그 마이너스 50포인트가 났던 그 매도 심리를 잠재우고 역전시킬 정도의 호재가 터지지 않으면 내일도 마이너스 반응을 합니다. 특히 종가 때의 심리 반응이 그 다음날 시가 반영할 확률이 커요. 그죠? 그러면 같은 모양이라도 둘 중에 어느 게 내일 오르겠습니까? 1번이요. 1번이요? 2번 하면 안 될까요? 1번이
끝까지 일본입니까? 예. 일본은 그럼 저도 가야죠. 다 이제 일본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 날 시가서부터 오를 확률이 높고, 요거는 그 다음 날 시가 일단 내려오라. 그래서 요거 테스트하러 가요. 매수세가 진짜 센지 요건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거고, 얘는 이미 테스트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분봉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봉에서 매매하다가 안 돼가지고 분봉 가는 게 아니고, 일봉 상황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분봉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색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색깔, 몸통, 그림자를 압축을 하면 몸통과 그림자, 색깔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몸통과 그림자는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중에 누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뭐 자신 있는 분들은 길거리 건널 때 빨간 신호등에도 지나가면 되는 거죠. 자신이 있으면. 예. 신호등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이번 주에 배운 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될 거라. 예? 반대로 하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호등에 신호등.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죠. 그죠? 네. 만약에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일봉은 저렇게 지금 음봉이 크게 생겼잖아요.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주봉은 어때요? 여기 지난주였어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분석하는 방법의 툴이 되는 거죠. 자, 일봉, 여기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이에요. 자,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5개의 캔들이 이게 한 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면 매도 압력이 크죠? 예.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아까 여기 패턴 몇 번이라고요? 양봉이 크게 생기면 아까 1, 2, 3, 4 했죠? 1번에 해당되니까 아직 우리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있다. 이러죠. 왜? 매수 힘이 있으니까. 캔들로 보면.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캔들을 음봉이 누르고 있으니까 조금 시달릴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지할 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게 붕괴되면요. 이 매수의 힘이 다 음봉으로 내려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안 도망가면 네. 안 도망가서 살 확률도 있지만 일단은 피해가 봐야지. 일단은. 그래서 기상대에서 비 온다 그러면 우산은 항상 가져 나가 봐야 돼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왔다 그러면 옷이 젖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배운 거 신호등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강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구나 알 테고, 오늘은 기법 검색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이거 기본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기본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캔들도 요래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개의 캔들이 뭘 의미하는지서부터 배우고, 그 다음 2개의 캔들은 뭘 의미하고, 요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복습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네. 이번 주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